안녕하세요, 라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오늘 아침엔 비가 왔고 또 화창했다가 지금까지 비가 또 살짝 왔다가 다시 맑아졌습니다. 참 뉴질랜드 날씨 현지에 계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고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변덕이 너무 심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으로 뉴질랜드 알아보기 1탄으로 제가 왜 이 나라를 선택한 이민의 목적,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 다 봐주시고 공감 많이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질랜드 2탄, 뉴질랜드 알아보기 2탄 의식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잘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지금 느끼고 지내왔는지 그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옷이죠.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은 되게 외모 지향주의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잘 꾸미고 다니고 막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커야 되기 때문에 저도 10대, 20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옷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사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많이 입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와갖고 이민 와가서 제가 옷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입는 옷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입는 옷이 정해져 있고 뭐 상황에 맞춰서 입는 옷은 있겠지만 대부분 외출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다른 누군가한테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그냥 나가서 뭐 하는 게 주변의 시선이 어, 한국이랑 다르게 전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라 그래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입고 다니는구나. 나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옷 같은 경우에는 어, 입는 옷은 저는 정해져 있어요. 현장직 일을 하니까 현장에서 입을 작업복, 그리고 집에서 입는 저의 옷, 그리고 밖에 나가는 외출복, 어떻게 보면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입는 옷만 입게 되더라고요. 저도 옷을 되게 많이 입는데 옷을 그렇게 막 많이 입고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외국에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 애들을 보면은 옷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 같은 부분은 뭐 내가 이 나라 와서 현지에서 조달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게 속옷 같은 거는 한국이 재질이 좋기 때문에 속옷 같은 거는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입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몇 번 이제 싼 거 입었다가 금방 빵꾸 나갖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옷도 막 금방 찢어지고 해지고 그런 게 있어서 한국에서 입는 옷들을 그렇게 많이 말고 입을 정도의 옷만 여분의 옷만 갖고 오신다면은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거죠. 뭐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나 음식점들 이렇게 가보면은 뭐 비싸지는 않아요. 비싸지는 않는데 뭐 고급 레스토랑 가면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한국에서의 그런 비용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현저히 낮다. 아직 제가 그런 데를 많이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 대비 만족도는 좋아요. 그리고 맛있는 곳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의 장점은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가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홍콩, 뭐 아시안 기준으로 중국, 홍콩, 인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터키,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민을 와서 정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그 나라 사람이 만드는 음식을 직접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맛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식재료라고 그러죠. 저희 식비, 저희 가족 식비가 한 일주일에 300불 정도 드는데, 사실 일주일에 300불이면 한 달, 그 한 28만 원, 한국 돈으로 한 27, 8만 원 정도 해요. 27, 8만 원 정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한국에서 많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8만 원으로 5인 가족으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겠구나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물가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사지를 못해서 지출이 많이 발생이 돼요. 지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좀 뭔가 괜찮다, 뭔가 이거 먹고 싶다 하는 순간에 가격이 확 뛰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 맥도날드 지표를 보면은 그 나라의 물가를 알 수 있는 게, 한국에 지금 맥도날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빅맥 세트 기준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가 빅맥 세트가 한 13불에서 15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한 12,000원,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한 10,000원 정도 할까요? 그 정도 하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물가를 보면은 이 나라는 물가가 비싸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20불이거든요. 20불이면은 시간당 18,0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국이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최저임금이 낮다,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높고 이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20불이라는 그 기준이 물가에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그래서 좀 많이 비싸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마지막 주 사는 거죠. 대부분 한국에서는 월세, 전세, 반전세, 어, 자가 이렇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어, 렌트, 자가, 그리고 플랫 이렇게 세 개로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플랫은 한 집에, 한국으로 따지면 사글세거든요. 한 방을 빌려갖고 내가 주마다 얼마씩 내고 사는 게 플랫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시티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쉐어 개념으로 해갖고 부엌, 키친은 쉐어를 하고 아파트에서 각 방마다 이제 플랫을 들어가면서, 또 마스터룸이라 그래갖고 화장실이 딸린 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비용이 다르고 좀 더 높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렌트. 렌트의 개념은 제가 말 그대로 이 집을 어,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내 이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집은 아니죠. 주인은 따로 있고, 한국의 전세 같은 개념이지만, 전세는 한번 돈을 넣으면은 1년 동안, 2년 동안 그 돈으로 그냥 제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나라는 렌트의 개념은 어, 예를 들어 500불짜리 렌트 집이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보증금이라고 그러죠. 보증금으로 해서
2주치다 3주치다 일명 본드비라고 합니다. 본드비로 해갖고 2주치 3주치 뭐 4주치 해갖고 내가 500불에 뭐 타임스 4뭐 4주치 본드비를 받겠다 그러면은 4주치를 먼저 내고 그리고 1주치 돈을 내갖고 총 4주치 2,000불에 500불 이제 한 주치에서 2,500불을 내고 들어가서 삽니다. 그게 1주치입니다. 한 달은 4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주마다 500불씩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은 2,000불 그리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180불, 180만 원. 180만 원이면은 월세로 180만 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괜찮다? 그런 집도 있겠지만 이 나라는 하우스 개념도 있고 말 그대로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습하고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춥고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근데 그렇게 렌트랑 플랫 그리고 자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가 있으신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럽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말 그대로 사더라도 어쨌든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서 써서 이자를 내지만 내 돈이잖아요. 나중이 되면은 나중에 내 돈이니까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렌트를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한 달에 2,000불, 그러니까 500불짜리 4주라고 했을 때 2,000불을 내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2,000불만 내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전기세 내야 되지, 인터넷비 내야 되지,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물세 내야 되지. 이런 게 발생이 돼요. 그런 게 발생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한국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제 내서 그냥 거기만 이제 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많은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컴퍼니가 있어갖고 그 컴퍼니가 각자마다의 자기만의 프로모션으로 해서 제가 전기 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이 나라 이런 부분은 참 메리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오늘 의식주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나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렌트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대부분 제 임금의 거의 60% 이상, 70% 이상 차지를 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주면은 한 주에 1,000불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은 렌트비가 500불이 나가요. 그럼 500불이 나가면은 제가 500불만 남는 거예요. 근데 500불만 남으면은 거기서 어 식대가 나가잖아요. 또 제가 기준으로 500불 남았는데 300불 식대가 나가요. 300불 식대 나가고 저는 이제 운전도 해야 되잖아요. 운전하고 제가 뭐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러면은 거의 뭐 100불 정도를 또 주에 또 써요. 그럼 100불 쓰면은 전 100불이 남아요. 그럼 100불이 남으면은 그 100불은 아이들이 또 원하는 거,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또 사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세이브하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벌이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뭐 서로 돈 벌어갖고 하면은 어디 가나 이득인데 이 나라에서는 서로 같이 돈을 버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돈도 빨리 모이고 돈도 그만큼 세이브를 많이 시킬 수 있고 나중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근데 모르죠. 지금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오클랜드 집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집값 많이 올랐다 해갖고 이제 보면은 막 뭐 사건 터지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한국 뉴스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 나라는 그 뉴스를 봤을 때는 과연 이 한국이 이 나라보다 더 할까? 뉴질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 부동산의 그런 거로 따지면은 세계 2위거든요. 부동산이 진짜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집 사신 분들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집을 싸게 구매해갖고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한 1, 2억으로 집을 사면은
지금은 못해도 한 8, 9억, 뭐 10억, 뭐 20억까지 가는 집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집을 꼭 마련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또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제가 일일이 댓글 다루도록 노력하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구독과 좋아요랑 그리고 댓글하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길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